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총 6개의 국가 그리고 9개의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목민처럼 이렇게 좀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가 안정적인 삶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루틴을 좋아하거든요.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먹는 거, 이렇게 변화가 없는 삶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굉장히 일정한데요. 뭐 주말에도 사실 크게 늦잠을 자거나 그러지 않고요. 거의 1년 내내 아침에 한 4시 반에서 4시 45분에 같은 시간에 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제가 같은 시간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서머타임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잖아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1시간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사실 한 3시 반에 일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항상 이렇게 좀 하루 종일 몽롱하고 이렇게 좀 피곤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도 왜 이렇게 일이 느리지? 내가 이렇게 좀 띵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방송 정신 반짝 차리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저까지 좀 흔들리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약간은 피곤하고 붕 떠 있는 기분으로 시작하는 4월 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오늘도 공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준 멤버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전자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인터뷰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 대저택에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때 이제 이번에 출간된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이 도서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피드백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녹화 시간이 1시간 한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정보다 좀 말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무료 전자책으로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 목요일 자정까지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 신청 링크가 있는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신청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이번에 장기화되고 있는 조정장을 견디는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요.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아주 오래간만에 빨간색이 드문드문 발견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녹색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가장 부진했던 주식들이 반등을 보이는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빅스 지수를 봐도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얼마 전에 20을 다시 넘어갔는데요. 22.23에 머무르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신호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15까지 급락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19였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느끼는 공포감은 굉장히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은요. 물론 오늘 발표 예정인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아직까지 굉장히 커다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어제 미존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죠. B2가 6.31%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6.16% 올라갔습니다.
비스트라가 플러스 4.09, 탈렌 에너지 플러스 3.89,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3.88, 테슬라 플러스 3.59, 넥스트래커 플러스 2.16, 이노데이터 플러스 1.78, 메타 플러스 1.67, 엔비디아 플러스 1.63, 타이완 세미컨덕터 플러스 1.59, 알파벳 플러스 1.57, 아마존이 플러스 1.00, 비트코인이 0.93% 올라가면서 85,130에 가 있고요. 브로드컴이 플러스 0.65, 팔란티어 플러스 0.33, 셀레스티카 플러스 0.32, 마지막으로 우버가 0.18%. 자, 이렇게 미주온 탑픽 18종목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기분 좋은 장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4월의 첫 번째 날 미국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1월, 2월, 3월 AI 수혜주들을 비롯해서 미국의 테크주들은요, 정말 최악의 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부터 3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관세의 불확실성, 미국 정부의 지출 삭감, 경기 침체 위협으로 얼룩진 분기 동안 나스닥 100 지수에 최근 타격을 입힌 것은 인공지능의 거품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거죠. 첫 번째는 트럼프 관세, 두 번째는 정부 지출을 계속해서 줄이겠다. 세 번째로 그럼으로써 경기 침체 위험이 점점 더 강화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거품이 아닐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3개월 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술주가 안 좋았는데요. 기술 중심의 벤치마크, 여기에서는 나스닥 100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유입되는 자금 흐름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두 가지의 경고가 발표되고 나서 무려 8.3%나 하락했고요. 거의 3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반등 조짐이 사라졌고요.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몸을 사리게 됐다. 자, 최근까지 시장의 가장 커다란 동력이었던 주식들 사이에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1월 최고치에서 28%나 하락을 했고요. 브로드컴은 12월 최고치에서 마이너스 33%,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 역시도 자체 최고치에서 20% 이상 하락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1분기를 우리가 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스턴 파트너즈의 글로벌 시장 조사 책임자 마이클 멀레니가 나오는데요. AI에 대한 질문, 여기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의문이라고 해야겠죠. AI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시기에,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주가에 거래되고 있는 시기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시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AI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악재인데요.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트럼프 관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시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간 시기에 AI에 대한 의문이 겹치면서 이렇게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좋지 않은 1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이는 광범위하게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을 위한 명백한 장소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년 넘게 테크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기술 대기업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인공지능과 그로 인한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주식을 끌어올렸습니다. 2월에 정점을 찍었던 나스닥 100 지수는요, 2022년 12월 저점에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2년 만에 2배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상승세였죠. 그리고 이 지수의 평균 밸류에이션은요, 지난달 27배에서 24배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치인 20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여기 점섬입니다. 따라서 평균에 지금 회귀하고 있지만 약간은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에서 2020년 이때의 밸류에이션보다는 더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공지능 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좋지 않은 소식 두 개가 겹치면서 인공지능 수혜주가 추가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알리바바의 공동 창업자가 새로운 시설을 짓기 위한 서두름이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AI에 대한 최근의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요. 올해 데이터 센터 지출에 800억 달러를 배정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분석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악재가 겹치면서 인공지능 수혜주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들은요, 중국에서 컴퓨팅 자원이 적게 투입돼서 훈련된 고급 AI 모델, 딥시크를 얘기하는 거죠. 딥시크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모델은요, 미국 기술 대기업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한 가정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렇게 4대 기업들이요. 현재 회계연도에 3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 지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돈을 쓸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지출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면요. 칩, 서버, 에너지, 네트워크 따라서 AI 수혜주들은 모두 다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이런 분야에서 아무래도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매니징 파트너 베리 넵이 나오는데요. 투자 수익률이 더 분명하다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 투자할지 여부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매출이 급등하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괜찮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메타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들의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는 앱 러빈이 있고요. 그리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서 그들의 매출이라든지 수익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은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중요한 점은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그때서야 투자자들이 AI 혁명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구나.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창출하겠구나. 이렇게 좀 걱정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매각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AI 관련 주식이요. 강세론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멜리우스 리서치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벤 레이츠가 나오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향후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이익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이는 매우 방어적이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평가할 때요.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과 그리고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의 폭이 남아있는가, 주가의 상승 여지가 얼마나 있는가, 이거랑요. 떨어진다면 얼마나 많이 떨어질 것인가, 떨어질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기회와 그리고 리스크를 분석해서 리스크보다 기회가 더 많다. 그러면 매력적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PER이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안전 마진이 확보됐다라는 의견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가의 지배적인 정서는요, 분명히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지난주에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인 코어위브가 IPO를 했는데요. 기업 공개가 거의 실패 수준이었죠. 굉장히 인기가 없었잖아요.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 코어위브의 IPO에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복귀 캐피탈 파트너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킴 포레스트에 따르면요. 전반적인 상황은 투자자들이 AI 지출 둔화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에 코어위브의 IPO 실패가 결정적인 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미준 탑픽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PER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종목별로 순위를 결정해 보면요. 일단 넥스트래커가 11.28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1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저렴한 종목은 VST, 비스트라가 16.46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셀레스티카가 17.13배, 구글이 17.18배, TSMC는 18.2
2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밖에도 우버, 메타,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렴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기준을 PEG로 바꿔서 다시 한번 랭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EG라는 것은요, forward PER을 지금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저렴한가, 이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PER은 그렇게 낮지 않죠. 66배인데요. 워낙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PEG는 0.42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TSMC가 0.57이라는 굉장히 낮은 PEG를 자랑하고요. 세 번째는 셀레스티카가 0.58, 우버가 0.62, 엔비디아가 0.68, 그리고 넥스트래커가 0.77까지 PEG가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PEG가 1.0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요, 성장률을 대비했을 때 지금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미중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현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의 첫 번째 방송이거든요.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이죠. 저는 매달 초에 지난 1년간의 투자 성과, 그리고 지난 1개월간의 투자 성과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준 패밀리가 되신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미주은에서는 모멘텀 투자 전략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생소한 투자의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18종목이지만 많게는 25종목까지도 이제 종목의 수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스토리입니다. 과연 얼마나 넓은 시장, 커다란 그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 있고, 이 시장은 얼마나 침투율이 낮은가,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높은 기업인가, 다양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포텐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펀더멘탈을 체크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 시킹알파라든지 아니면 초이스스탁 같은 주식 분석 툴을 이용을 해서요. 성장세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펀더멘탈은 점수로 표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주식을 결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종목 아니면 30종목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 놓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모멘텀입니다. 이 종목들이 다 좋은데 과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의 주가가 가장 힘이 좋은가?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은요. 저 역시도 계속해서 사면서 투자 비중을 늘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종목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성장 스토리도 좋고 펀더멘탈도 좋은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저도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주식의 투자 비율을 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정반대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는 좀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러면 이렇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공개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삼성증권을 이용하는데 웹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화면 캡처를 통해서 수익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3월 말 기준으로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투자 손익이 무려 마이너스 7천만 원을 넘어가고요. 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7.79%입니다.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리고 1년 성과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따라서 2024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멤버가 되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구독자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2024년 미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10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 들어서 지금 무려 22.31%가 떨어졌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2억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손실을 입고 있고요. 따라서 1년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익률이 14.86%까지 급락했습니다. 기간 손익은 아직까지는 플러스 7,700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모멘텀을 중시 여기는 저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2월달, 3월달 굉장히 큰 폭으로 낙하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표적인 벤치마크 수익률과 미주원 포트폴리오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지금 1년 동안 플러스 6.8%, 나스닥은 플러스 6.3%고요. 미주원의 모멘텀 전략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14.86%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지수를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025년 3월 한 달간 벤치마크 수익률과 미주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비교하면요. S&P 500은 마이너스 5.76, 나스닥은 마이너스 8.21, 그리고 미주원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7.79%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높은 인공지능 수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됐기 때문에요. 미주원 포트폴리오의 3월달 하락폭은 S&P 500보다는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주식을 줄이고 그리고 올라가는 주식을 더 샀더니 나스닥 종합지수보다는 오히려 하락폭이 조금 좁았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분기 3개월 만에 무려 22.31%라는 커다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손실폭이 2억 2천만 원을 넘어갔잖아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위험, 즉 리스크는요,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변동성이 높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테크주라든지 성장주는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큽니다. 다른 주식이 만약에 지그재그를 이렇게 작게 한다면 변동성이 높은 성장주들은요, 지그재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변동성이 높은 주식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주식의 성과, 즉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 욕심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주식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하락장이 오면, 즉 조정이 발생하면 남들보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발생할 때 본인이 선택한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결국은 변동성이 위험으로 둔갑을 하고요,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따라서 변동성은요,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운명 같은 거고요. 이걸 우리가 시장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라는 새로운 투자의 공식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에 베팅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난 3월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역사적 통계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4월 전망은 굉장히 장밋빛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 기사의 일부분만 잠깐 소개를 좀 드리죠. BTIG의 수석 시장 기술자 조나단 크린스키가 나오는데요. 차트 하나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 따르면요, 4월 달의 설정은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자, 어떤 얘기냐면 S&P 500 지수가 3월 한 달 동안 3% 이상 하락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무려 6% 이상 급락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S&P 500 지수가요, 3월 한 달 동안만 3% 이상 하락했던 지난 7번의 역사를 보니까요, 4월 달은 평균적으로 5.92% 상승으로 마감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죠. 자, 월드워 2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7번이 있었죠. 그래서 3월 달에 3% 이상 떨어진 적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실적을 보니까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었죠. 자, 그리고 평균적인 수익률을 보니까 무려 5.92%입니다. 따라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면 3월 달에 굉장히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시작된 4월 달에서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수익을 우리한테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의 제목은 좀 끔찍합니다. 미국 주식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제목이고요. 예전에 2022년 베어마켓에서도 좀 자주 등장했던 기사 제목인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의 조정이 조금 장기화되면서 이제부터는 미국 증시의 전성기는 끝났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됩니다. 자,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논리를 펼치고 있고요. 제가 기사 말미에 짧으나마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첨언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인공지능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표 예정인 상호 관세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느낌이 등장을 해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지켜지기를 바람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말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거래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11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승리에 고무된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2025년 1분기 동안 미국 주식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적인 거래가 중단되고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시에 국제 경쟁 시장들은 급속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S&P 500은 글로벌 주식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다. 미국 외 MSCI 전 세계 지수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의 성과와의 비교로 측정된 것으로 1분기 동안 거의 1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1987년 말 이후 다우존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역대 1분기 중 국제 주식의 가장 강력한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확실히 미국 주식은 지난 20년 동안 국제 경쟁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5년 3월 말 이후 S&P 500 지수는 370% 상승한 반면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X-US ETF는 65% 미만으로 상승했다는 것이 다우존스 데이터에 나타난 바입니다. 이 두 수치에는 배당금이 제외되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우수한 수익률이 이렇게 강하게 이어진 이후 이제 확실하게 캐치업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평균으로의 복귀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월요일에 마켓 와치와의 인터뷰에서 더넘 앤드 ASSOC 인베스트먼트 카운셀의 최고 투자 책임자 라이언 다이먼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어떤 지표가 된다면 이러한 추세는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연초에 국제 주식이 미국 주식을 크게 앞지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높은 수익률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우존스 시장 데이터는 1분기 동안 국제 주식이 S&P 500 지수를 5%포인트 이상 상회한 기간을 분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CI ACWI X-US ETF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초과 성과 미국 외의 다른 나라의 주식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1분기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 영국, 스위스에서 거래되는 기업의 주식을 포함하는 더 STOXX 유럽 600 티커 SXXP는 2015년 이후 미국 S&P 500 지수 대비 1분기 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본 니케이 225는 현지 통화 기준으로 10% 이상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FACTSET 데이터의 근거, 책임 소재, 미국 주식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2025년의 시장 변동은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S&P 500과 같은 주가 지수와 함께 미국 달러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동안 S&P 500 지수가 5.5% 이상 하락한 반면 주요 경쟁 통화와 비교한 미국 달러의 가치 측정치는 약 4% 하락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달러와 미국 주식은 2018년 1분기 이후 한 분기 동안 동시에 하락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화 약세가 더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이중고더벌 매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달러가 너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매수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화 노출을 해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주식의 부진이 길어질수록 국제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유럽이나 다른 시장에 투자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주식의 손실이 악화되고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주로 미국 투자자들이 소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 삭스의 주식 전략가들이 인용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미국 주식의 외국인 소유 비율은 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0년에 7%, 1960년에 2%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국 주식은 글로벌 주식 시장의 총 가치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닷컴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총액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 이후로 미국 주식의 비중은 54%로 감소했습니다. 펀드스트랩 글로벌 애드바이저즈의 경제 전략가인 하르디카 싱은 국제 주식의 성과가 미국 주식의 강세 이후의 추격 거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지속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시장과 미국 경제의 전망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불어넣었지만 미국의 무역 파트너가 보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가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면 그 고통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 기업들이 2025년의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익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주식이 연말 이전에 다시 선두를 탈환할 것이라는 펀드스트랩의 기대를 뒷받침합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실제로 이득이 된다라고 싱은 말했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평균으로의 복귀는 자산의 펀더멘탈적인 가치가 대등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과 유럽 등의 타 국가 기업들의 내재 가치의 차이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벌어져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